우리가 서점이라던가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투자 관련 지식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상당히 다양한 이런 주식 투자 관련된 콘텐츠나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해요. 투자를 실패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다고 봐요. 그러면 왜 투자 원칙을 못 지키냐? 본인이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나름대로 각자의 다 계획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그 원칙을 100%다 지키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게 많지만 그걸 잘 못 지켜요. 자, 그러면 그걸 왜 못 지키냐? 저는 그게 이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서 너무 과도한 비중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간과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해요. 사기 전에. 물론 내가 사면 오를 거야. 그런데 이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 멘탈이 나가게 되는, 공포를 느끼죠.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투자에서는 꼭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식을 사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데 주식만 사면 바보가 돼요. 그 원숭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이 비중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건데,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대형주가 있겠죠. 대형주. 그리고 뭐 소형 테마주가 있을 건데,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하루에 3% 뭐 4%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최근 한 달 동안 주가를 봤더니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 소형 테마주를 봤더니 하루에 움직이는 변동성이 뭐 한 20%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뭐 20%, 15% 이렇게 움직여요. 만약에 대형주를 고른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하루에 이 움직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3만원에서 4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100만원을 전부 10%, 20% 이렇게 급등급락을 하고 있는 소형 테마주에 넣는다면 하루하루에 이 변동되는 금액의 범위가 20만원에서 뭐 15만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하루에 이 금액의 변동폭,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몇 프로까지 견딜 수 있나,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변동폭을 견딜 수 있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하루에 뭐 10%, 20%를 변동을 해도 내가 100만원 투자할 건데 1, 20만원 뭐 움직이는 거는 내가 예상할 수 있고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100만원 투자할 건데 이렇게 10만원, 20만원 움직이는 거는 나한테 조금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자,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이 두 가지가 있겠죠. 저변동성 주식, 그러니까 변동폭이 낮은, 최근에 움직임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고변동 주식을 매수합니다. 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낮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100만원에 5%가 5만원이고 50만원에 10%도 5만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하루에 견딜 수 있는 이 변동폭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변동폭에 맞게 낮은 변동성의 종목을 선택하던가 또는 고변동을 선택하되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운용 전략들을 적용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질 거예요. 대부분은 이 고변동으로 위로만 높은 고변동을 다 먹어야지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영문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 차트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이 비중 조절 계산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꼭 이걸 보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두시면 비중을 많이 넣을지 조금 넣을지 어느 정도 좀 가이드가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수식 관리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수식 관리.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전 여기 밑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이제 이거랑 똑같이 여기에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대로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뭐 라인 설정은 여기서 이제 원래 기본은 선으로 돼 있는데 이 선을 막대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수식 검증 확인하시고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계산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쓰시면요, 이 아래 이제 이렇게 파란색 막대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수식이 있고 여기 설정을 보시면 목표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 달 동안 내가
내가 대충 얼마 정도의 변동성을 견디나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변동성이면 내가 괜찮다라는 그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5%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한 0.03, 그러니까 3%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는 하루에 한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3% 내외 정도의 변동성이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해두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밑에 이 파란색 막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비중을 늘려라 줄여라. 지금 최근에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정도의 변동성을 안쪽으로 맞추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예시로 띄워놨는데 여기 지금 1이 최대 맥스죠. 그러니까 1에 꽉 차 있는 부분은 내가 생각한 금액을 다 넣어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 막대가 비중이 떨어지죠. 0.84, 0.6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파란색 비중 막대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 떨어진다는 거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을 봐왔더니 내가 기대하는 그 변동성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낮추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쉽게 이제 좀 나타낸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지표를 안 만들고 대충 그냥 느낌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시각적에 깔려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는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내가 원하는 비중대로 쭉 가져갈 때는 하루의 변동성을 보시면 뭐 1%, 뭐 2%, 3% 변동성이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비중을 낮게 가져가라고 나오는 구간들이 있죠. 뭐 비중을 60%만 가져가라, 이런 구간들 하루의 변동폭 보시면 다 3%, 뭐 2%, 5%.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설정한 게 뭐 0.03, 3% 정도인데 이제 그 3%의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구간들은 이제 이렇게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고변동 주식을 한번 볼게요. 뭐 셀트리온 제약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주식이죠. 뭐 하루에 막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데, 보면 이렇게 비중 조절 계산해서 내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이런 기업에 주식을 넣을 건데 100%를 내가 모두 다 넣었으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에요. 그 변동성을 과연 내가 견딜 수 있냐? 나는 하루에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변동성이 5% 이상은 힘들다. 0.05. 그러니까 5% 안쪽으로는 내가 괜찮지만 그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적당한 비중.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구간, 내가 설정한 변동성보다 변동성이 이제 그 범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비중을 그대로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비중이 낮아지는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은 보시면 변동성이 19%, 뭐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커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내가 예상하는 등락률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놓아라 라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변동성이 큰 구간인지 적은 구간인지, 뭐 최근을 예로 들면 최근에는 변동성이 커졌죠. 하루에 15%, 25% 커졌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맞춰서 내가 예상하는 그 변동성 범위로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비중을 줄여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꼭 이제 이 지표를 만들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투자 실패, 내가 정한 투자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나한테 내가 견딜 수 있는 적당한 비중을 투자를 하신다면 의외로 잘 안 풀리던 게 잘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